4월 증시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강한 상승자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자. 삼성전자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에너지는 좋은데 이들을 제외하면 다 안 좋대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 가냐면 PER, 이 기대감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이 기대감이 지금 소멸돼 버렸어요. 자, 그럼 이번엔 그 4월 달에 대한 그 증시 네. 흐름이 어떨 것이냐. 왜냐면 일각에서는 큰 조정이 한 번 있지 않겠냐. 물론 그 저가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지만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주식을 할 만한 때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참 많아요. 헷갈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증권사마다 다 4분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거의 상단이 거의 비슷해요. 2,850. 하단도 거의 비슷해요. 2,620. 그리고 비슷하게 보는 다 의견들이 박스권이고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 의견이 줄을 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수가 2,600 깨는 의견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가 좋아져서는 아니고 우리가 아는 악재들이 다 반영됐다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의견은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긴축,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아니면 중국의 이런 뭐 문제점들, 이런 것들,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미 녹아들었다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나라 수출주들을 외국인들이 살만한 뭔가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그냥 박스권 등락이다. 그래서 4월 증시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톤은 괜찮아요. 톤은 좀 괜찮게 보는 의견들이 많은데 강한 상승자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셨던 분인데, 아 맞아요, 그 대신증권의 이경민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썼어요. 4월달 전략. 그래서 2,600과 800의 박스권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잖아요, 그동안. 근데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흔히 장단기 금리차 역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경제 위기의 시그널 맞아요.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장단기, 이제 그분 자료를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긴 왔죠. 근데 2년 후에 온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좀 평가하기는 어렵고, 한국 증시가 1985년부터 이분이 이제 데이터를 계산해 봤나 봐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역전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평균 55%나 올랐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수치인데, 무슨 얘기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고 급락장이 바로 온 게 아니라 한 번에 랠리를 주고 이렇게 무너진 경우들이 좀 많았대요. 그럼 만약에 그게 이번에도 맞다면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상으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올랐다가 이렇게 한번 무너진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해도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고 해서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엔 좀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략은 뭐냐면 그런 이슈들, 또 FMC에 대한 뭐 약간 불안감, 이번에 뭐 0.5%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오겠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텐데,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수가 한번 또 휘청인다면 2,700 이하에서는 좀 비중을 늘려가자, 이런 좀 전략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통된 의견들은 지금 지수대에서 너무 물러나기보다는 좀 오히려 밀리면 기회가 아닐까, 이런 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악재들을 우리가 이제 모르는 새로운 악재들은 지금 이제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면에서 4월 좀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 호재와 악재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떠올리면 그냥 악재보다는 해결되는 악재들이, 기존의 악재들이 해결되는 어떤 호재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4월에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 악재들이라는 게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잖아요. 근데 전쟁은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대부분 5월까지는 간다고 보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4월에 해결되면 너무 좋죠. 그럼 바로 그냥 증시가 레벨업 되겠지만, 일단은 한 중립 정도로, 전쟁이 해소되는 거는 한 중립, 그러니까 더 악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악재도 아니지만
아직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중국의 셧다운인데, 선전시 이후로 상해시까지 셧다운 들어가고, 이러다 또 베이징까지도 나중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더 큰 지금 변수가 돼버렸는데, 중국 정부도 지금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제로 코로나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냥 막는다고 될 문제가 지금 절대 아니거든요. 자꾸 이제 뚫리니까 너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그러니까 4월 중순이 지나면서 중국 정부가 좀 제로에서 부분적인 위드 코로나로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고, 완전 코로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완화해주면 이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아, 중국의 정책이 이젠 코로나랑 함께 가는구나. 이러면은 경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조금 해소될 수 있으니까, 중국 셧다운 리스크는 조금 오히려 좋아지는 쪽으로 4월에는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추정치를 보면은 반도체하고 에너지가 좋아요. 반도체 에너지는 좋은데 이들을 제외하면 다 안 좋대요, 또. 그 결국 원자재 가격. 네, 맞아요. 그게 일부 수혜를 받는 기업이나 반도체는 뭐 워낙 지금 탄탄하니까 그래서 1분기까지 괜찮은데 이 두 개 섹터를 빼면은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제 기업들이 진짜 마진이 안 좋아진 건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아마 4월 말에 많이들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4월 달 말에는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신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죠. 요새 뭐 국무총리 얘기도 나오고 인선 얘기도 나오고 하는 총재, 또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계속해서 저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발표했던 공약들에 대해서 아마 점검도 할 거고, 여기서 수정할 부분들, 또 더 보완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4월 달에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설업종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급이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비중을 좀 늘려봐도 되겠죠. 근데 기존 공약보다 약간 후퇴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약간 줄여야 되겠죠, 비중을. 그래서 4월 달에 저는 왜 구체화된다고 보냐면 5월 10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4월 중에 인수위에서 많은 또 정책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신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그 정책을 처음에 정하면 밀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혜받는 기업, 피해받는 기업들이 확실히 갈리니까 잘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4월에 항상 4월에만 있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증시가 좀 괜찮을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게 우리나라 증시만. 왜냐하면 그 배당 재투자. 4월에 배당금이 들어와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배당금 들어오면 그냥 맛있는 거 사드시거나 이제 그 소비에 좀 보태셨는데, 옛날하고 다른 게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배당 받고 재투자하는 문화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배당금이 꽤 되잖아요, 사실. 이게 옛날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어쨌든 많이 주니까 그렇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면 그 들어온 돈들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재투자 형태로 들어올 거라. 이거는 국내 기업들의 수급을 조금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4월에 배당 재투자가 뭐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면 증시가 또 하방이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 배당인가요? 분기 배당 주고 있어요. 분기 배당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깝깝한데 그래도 가끔 그거 들어오면 한 번씩은 이제 들어오니까. 한 주 더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 실적은 좋아지지만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지금 그 뭐죠? 아, 맞아요. 그 부분 이게 조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는데 개인들이 사고 있는 이 상황 이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니 펀더멘탈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요. 너무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하신 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는 이제 역으로 가니까 더 이해를 못 하시고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차라리 뭐 실적이 안 좋아져서 빠지는 거면 이해를 하잖아요. 아, 실적 안 좋아서 빠지는구나. 명확한데 그게 아니에요. 실적은 계속 좋고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다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PER이 9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 가냐면 주가를 움직이는 두 가지 변수, 이익과 기대감이 멀티플이죠. 그렇죠. PER, 이 기대감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이 기대감이 지금 소멸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스마트폰 GOS 이슈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탈이 좀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면 이게 애플하고 그래도 갤럭시가 그나마 프리미엄에서는 서로 맞붙잖아요. 물론 애플이 이기지만 그래도 갤럭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갤럭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애플만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게 갤럭시가 또 안 팔리면 삼성 그 밸류 체인에 문제가 생겨요. 거의 반도체 들어가고 파운드리로 다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꼬여버립니다, 스텝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마트폰 사업부 옛날보다 비중 얼마 안 높은데 뭐가 중요해 이게 아니라 거기서 파급되는 게 굉장히 커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로 연결이 돼요. 근데 삼성은 비메모리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연결고리가 좀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를 어떻게든 잘 해결하셔야 되고 경영혁신을 통해서라도 삼성이 뭔가 좀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삼성전자가 너무 스펙 경쟁만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그냥 말 그대로 제품, 팩토리. 제품, 예. 애플은 플랫폼 잡아가잖아요. 플랫폼에. 그리고 최적화를 잘하잖아요. 애플 성능이 애플 그 반도체나 이런 성능이 갤럭시보다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만족도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니즈를 알고 그러니까 최고의 사양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제품 안에서 최고의 만족도를 줄 수 있게 그 제품을 잘 만들어요. 근데 삼성은 뭐냐면 최고의 제품을 만든 거죠. 그냥 스펙 위주로. 스펙 보고 사라. 네, 스펙인데 이번에 그래서 발열 이슈도 생기게 된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이 열을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게임하는데 뜨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좀 혁신 통해가지고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게 대체 뭘까? 이 고민을 한번 제가 뭐 감히 그런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한번 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삼성전자 최근에 좀 행보를 보면 주가를 못 가는 것도 아마 그런 좀 소비자의 교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가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대한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똑같아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너무 스펙 경쟁에 열 올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맨날 0.3나노. 3나노 맞아요. 그러니까 3나노, 2나노, 네. 2나노 얘기도 나오죠. 맞아요. 그 자꾸 뭔가 기술은 세계 네. 최초 뭐 이런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이 생산성이 그러니까 양산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있는. 지금 그래도 가장 고사양으로 가장 많이 대중화된 게 5나노인데 5나노도 지금 TSMC에 밀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4나노도 지금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얼마 전에 퀄컴이 TSMC로 물량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론 3나노, 2나노 하면 좋죠. 그것도 하는데 중점을 2나노, 3나노 먼저 하는데 둘 게 아니라 5나노나 이제 주력 있죠. 7나노 여기를 집중적으로 수율을 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냥 여기가 안정화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계속 기술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꼬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기존 고객들도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랑 일맥상통해요. 너무
그냥 기술만 앞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최적화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또 실망이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현금이 100조가 넘잖아요. 근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M&A 하겠다는 했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제가 3분기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름 모르겠지만 사장님 그때 IR 하셨던 분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조만간이 벌써 6달 지난 것 같은데 반년이면 조만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얘기가 없어요. M&A에 M자도 없고 지금 거기다가 아니 100조 중에 저는 좀 아쉬운 게 10조만이라도 자사주 매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이 작년에 100조 매입했어요. 자사주만. 삼성전자 지금 자사주 매입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최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돈이 없고 투자할 게 많으면 뭐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투자금 하고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좀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최소 1조라도 1조 많게는 10조 요 내외에서만 자사주 매입을 해주면 주가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일단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니까 바로. 그렇죠. 근데 그런 주주 환원책, 그러니까 너무 배당률 그렇다고 엄청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삼성전자가 그런 면에서 투자들의 아니 현금 100조 있는 거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런 좀 실망감. 애플과 비교해 봤을 때 주주 환원책이 적다는 거. 이런 부분도 결국 주가의 할인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뼈대는 되게 멀쩡해요. 너무나 멀쩡하고 펀더멘탈 좋은 사람인데 나머지가 이제 매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7만 전자 유지하는데 10만 전자를 가기 위해서 사람이 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보여서 이렇게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우리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실속이 없어 사람이. 그런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죠. 삼성전자. 진짜 저 주말에 반도체 연구원 출신 SK 하이닉스 연구원 출신 그 전문가 책 저자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파운드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에서도 기존의 고객이 다시 재계약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이건 저도 그 기사 보고 좀 놀랬던 게 퀄컴이 TSMC랑 계약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왜냐하면 삼성이 가장 큰 핵심 고객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도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이번에 밸류체인에서 문제 나는 것처럼 한 군데다가 몰아주기는 어렵고 전략적으로 다 분배해서 골고루 업체들에게서 인텔과 삼성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언젠가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제대로 된 제품을 뭐 100개 만들면 최소한 80, 90개라도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아직은 수율이 많이 안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먼저 되고 나서 고객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근데 결국엔 뭐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은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고 이런 위기를 수백 번 겪었어요. 그렇지. 위기는 그리고 많았죠. 수율이라는 건요 만들면 만들수록 어쨌든 시간 지나면 개선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이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은 바로 가기는 원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과의 괴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참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런 그 경영자의 마인드, 주주 친화적인 이런 거를 얘기하면 우리 애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의 회사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액면가 분할? 액면 분할, 액면 분할, 주식 분할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판매량도 역대 최대치를 자꾸 찍어 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테슬라에 대한 그 평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똑같다면 뭐 테슬라에 대해서 평가가 낮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악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 공급도 안 되고 중국 막 셧다운 되고 있고 뭐 니켈 값 올라가고 안 좋은데 어쨌든 가격 올려버렸어요. 자신 있게 올렸고 안 살 사람은 사지 마라. 완전 자신감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반도체가 부족한데도 제대로 생산을 다 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공정 혁신을 잘 이뤄냈고 테슬라만의 그 공정 또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 워낙 잘 팔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를 사올 때도 싸게 사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 사오면 비싼데 그렇지. 많이 만들면 당연히 거래처하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모의 경제가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진짜 테슬라를 우리가
비싸긴 하더라도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기업이 되고 있다. 그건 진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테슬라 주가가 뭐 싼 건 아니다 보니까 주식 분할 얘기 또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접근성을 높여주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신문기사, 그러니까 잠깐 오다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일본 증시가 옛날에 1등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뭐 8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그 어마어마했죠. 버블 꺼지기 전에. 예. 근데 일본 증시 거래량이 점점 침체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빠서 침체가 아니라 고가주가 너무 많대요. 일본에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일본의 그 유명한 게임기 회사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주 사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내야 된다면 살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근데 일본은 주식 분할 이런 게 별로 없나 봐요. 근데 미국은 어쨌든 이런 분할을 많이 해줘요. 분할을 하면 한 주라도 사기가 편해지고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맘 편히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편하게 사는 것도 7만 원이니까 아니 뭐 한 주 7만 원 내고 사면 되지. 옛날에는 350만 원이었거든요. 못 사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다 이제 분할 때문이니까 저는 이런 분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개인 투자분들 저변이 워낙 넓어졌기 때문에 뭐 미국의 이런 주식 분할, 우리 한국도 좀 이런 분할들을 좀 오히려 더 많이 한다면 주가에 그만큼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뭐 본업에서도 워낙 잘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뭐 전기차만 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렇죠. 인공위성도 하고 있고 로봇인가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이제 사람처럼 생긴 로봇도 만들고 또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에너지 기업. 모든 게 다 연결고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정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 다만 이제 이 비싼 주가를 우리가 사실은 뭐 퍼도 막 100배 가까이 되고 하니까 이거 쉽게 사긴 좀 어려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어쨌든 한 번씩 시장이 폭락할 때 그럴 때 기회는 한번 줄 거예요. 그러니까 700불 내려갈 그때도 때 왔었잖아요. 그래 거의 꺼졌나 보다 네. 했는데 또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셔야지. 아니 뭐 테슬라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오를 때 추격 매수보다는 한 번의 기회가 또 나오니까 꼭 급락장을 이용해서 테슬라는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이렇게 좋은 어떤 실적, 그 다음에 행보,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여기에 또 우리 납품하는 거래처 예.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한국 기업들이. 이거에 또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2차 전지 소재주가 됐든. 네, 이런 기대감들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회사들이 근데 올해 상반기는 좀 안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매출 국가가 어디냐면 유럽이래요. 유럽 쪽이 많아요. 근데 유럽이 지금 중국에 비해서 성장률이 급격히 지금 둔화되고 있고 미국은 아직 시장이 안 열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BBB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 여기 사회복지 지출 법안 안에 보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돼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좀 열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유럽이 살아나야 되는데 유럽이 지금 안 좋고 유럽은 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또 타격 받고 있잖아요. 유럽 소비가. 그러니까 유럽 쪽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좀 해소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실적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주가는 그걸 반영해가지고 막 반토막도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셀 업체 중심으로. 네, 말씀하시는 셀도 그렇고 소재는 일부 빼고 소재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일부 빼고는. 왜냐하면 원가 부담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는 셀이든 소재든 좀 상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높게 가져가지 말자. 테슬라 향이라 하더라도. 네, 근데 어쨌든 이게 하반기엔 바뀐단 말이에요. 역으로. 그러면은 지금 투자하기는 좋은 기회는 맞아요. 왜냐면 너무 좋을 때 이미 아까 리오프닝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 누구나 아는 거 사는 거랑 안 좋을 때 미리 사는 건 되게 다른 거거든요. 안 좋은데 리오프닝 앞으로 하겠지. 우리 다 예측은 했잖아요. 리오프닝 한다. 한참 안 좋을 때. 그때 사신 분하고 지금 사신 분은 다르거든요. 2차 전지도 전 비슷해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상반기에 실적이 안 좋다. 유럽이 안 좋다. 이 악재를 이용해서 흔들릴 때 매수하기는 더 저는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하반기에 막상 이제 이렇게 좋아지면 그때는 주가 미리 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면 또 늦으니까. 그래서 방향성은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요. 전기차 시장 커지고 테슬라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나 삼성 모두 다 미국에 투자하고 현대차, 폭스바겐, 이제 일본 도요타까지 투자를 해서 전기차 전쟁이 이제 뭐 내년부터는 진짜 진검승부가 더 펼쳐질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가 결국엔 핵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준비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LFP 배터리랑 자꾸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요새 저가 배터리 중국이 예. 더 치고 나가니까. 저게 대세가 되면 어떡하냐. 물론 그것도 걱정은 되죠. 솔직히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년을.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자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맞는데 LFP 배터리는 이제 공부해 보셨잖아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이거 늘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싸고 그 다음에 그 안전하고 이런 건 좋은데 주행거리가 짧아요. 뭐냐면 내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충전소가 많다고 쳐도 이렇게 지금 주유소가 이제 충전소로 바뀌어서 많아져도 한 번에 내가 충전을 해서 300km 가는 거랑 600km 가는 거랑 이거는 사람 그 심리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치. 불안해서. 네, 300km는 불안하고 그리고 그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어쨌든 기름보다 오래 걸려요. 한 번 충전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NCM 배터리가 대세가 된다는 건 그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주행거리에서 압도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NCM 배터리 회사들도 원가 절감하려고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원가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LFP 배터리가 싼 뭐 철이나 뭐 이런 인산을 많이 쓰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거 LFP 배터리는 원자재 비용 많이 안 들어가서 더 좋은 거 아니냐. 지금은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거기 LFP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리튬이에요. 리튬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LFP가 NCM보다 원가 경쟁이 높다. 이렇게만 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NCM 배터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니켈인데 좀 안타까운 게 니켈이 갑자기 뭐 폭등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정상이니까 정상화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공포감 갖지 마시고 테슬라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테슬라 자동차가 LFP가 들어가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20%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NCM 배터리입니다. 핵심은 NCM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크게 그쪽은 아직은 우려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업들도 이런 고민들을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많이 고민하고 연구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너무 비관적이 될 필요는 없다. 대신 테슬라의 약진 이것을 통해서 이 2차 전지 혹은 이 전기차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성장하는 없는 거죠. 섹터이다. 이걸 확인해 보는 걸로. 네. 예. 하여튼 그렇게 본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어려움을 오히려 받을 때.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건 반영됐고 하반기에 안 좋아지면 지금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반기에 저는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서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베스트 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좋은 인사이트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